변호사님, 그리고 이런 코인 사기뿐만 아니라 제가 또 최근에 이런 그 찾아낸 사례 중에 하나인데, 비상장 주식 사기, 그러니까 상장이 안 돼 있는데 상장이 돼 있는 것처럼 하는 기업 그 주식인 거죠. 예. 실제로 없는데, 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예. 요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많이들 이제 나타나나요? 비상장 주식 사기는 대부분 이제 거의 가능성 없는 그런 주식들을 이제 직접 대표를 찾아가서 싸게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일반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이 주식은 상당히 유망한 주식이고 곧 상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투자자들을 기망하면서 돈을 받는데요. 그런데 그 기망 행위를 한 사람은 거의 가능성 없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싸게 주식을 취득해서 이제 홍보를 하는 것이죠. 뭐 신문 기사에 내기도 하고, 뭐 홈페이지에 그럴싸하게 꾸며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뭐 분석을 해서 이런 수익이 날 것처럼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그런 방송 업체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기도 해요. 뭐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속이면서 돈을 받게끔 하고요. 그 과정에서 보통 상장을 하는 데까지 뭐 6개월 정도 걸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상장이 될 때까지. 그럼 6개월 동안 내가 관리를 해주면서 상장되는 시점이면 관리를 해주겠다. 뭐 매도 매수 타이밍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돈을 넣게끔 합니다. 보통은 이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수익률을 보장해주겠다, 만약에 상장되지 않으면 전액 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공모가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공모가보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상장 조건에 뭐 25% 정도의 소액 주주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뭐 기업 설명회 같은 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다. 그래서 내가 카톡이든 이렇게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매주 중요한 기회고 몇몇 분들에게만 먼저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잡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상장이 되지 않으면 전액 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텔레마케터 직원들이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요. 보통 국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대부분 대포 통장으로도 돈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범은 그 대포 통장을 이제 구하고, 그리고 비상장 주식을 구해서 그 주식을 넘겨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돈이 인출되면 돈이 입금되면 돈 인출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고, 한두 명이 하기는 힘들거든요, 이 범죄라는 게.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제 점조직적으로 이렇게 범죄가 구성돼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 이제 뭐 사기죄라든지 뭐 범죄 단체 조직죄, 뭐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이제 시세 조작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조작하기도 쉽고요.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마치 수익이 날 것처럼 조작을 하기 때문에 속이는 게 더 쉽고요. 그리고 상장 청구를 하려고 하면 그 예비심사라고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예비심사 청구를 하면 3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이 걸리는데요. 그 기간이 걸린다라고 하면서 상장 심사 예비 청구를 한 서류들을 호의로 위조해서 보여주고 안심시킨 다음 우리는 곧 상장이 될 것처럼 이제 더 쉽게 속이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가까운 지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비상장 주식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작년부터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상장 주식 사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좀 변모하고 있는데요. 텔레마케터, 그리고 인출책, 그리고 주식을 구하는 책, 이렇게 여러 명의 역할이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범죄인데요. 가짜 명언과 이제 대포폰을 사용해서 이런 범죄들을 하고요. 허위로 그 관련 공문서들을 위조해서 이런 범죄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주식들이 거래가 되는데 나중에 내가 그 비상장 주식을 사고 나면 실제로 연락이 옵니다. 내가 만약에 15,000원에 샀다면 이 주식을 3만원에 사고 싶은데 팔 수 있겠냐, 5만원에 사고 싶은데 살 수 있겠냐, 이런 연락들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그 범죄자의 공범들이에요. 실제로 살 생각도 없으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구나, 비상장 주식 주가가 오르고 있구나, 상장되면 이건 대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연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금융 투자 자문 업체라고 하는 금융 투자 업체라고 하는 곳에서 연락이 와서 더 높은 금액으로 비상장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니까 진짜 오르고 있나 보구나 라고 해서 내가 가진 최대한의 돈을 끌어서 대출까지 받아서 그 비상장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결국 범죄자들이 그 피해 금액을 키우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고, 많은 금액을 일단 대출까지 받아서 사게 된다면 이제 피해 액수가 커지게 되겠죠. 이런 사기, 비상장 주식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런 과장된 수익을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상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장되면 뭐 3, 4배의 수익이 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들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만약에 그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자기가 하지, 주변 지인들한테 하지, 왜 불특정 다수 알 수도 없는 사람한테 카톡 보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나한테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혹을 한다면 한 번쯤 내가 인식을 하는 것이 좋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쉽게 큰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기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설명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문제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식을 하고 나면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으로 내가 그 행위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계약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고, 주변 사람들한테 또 물어보고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주식 거래를 이제 유도하는 그 업체의 신뢰도를 평가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 해당 업체를 뭐 인터넷 서치를 하거나 자세히 한번 찾아보세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인지, 뭐 이렇게 사무실이 잘 차려진 업체인지, 전화번호가 있는지, 담당자가 있는지, 뭔가 회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만 서치해보면, 전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찾아가 보셔도 되고요. 실제 찾아가 보면 매우 영세하거나 전혀 그런 회사가 있을 곳이 아닌데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보시는 것도, 큰 금액이 걸려 있다면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파인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제도권 내에 있는 금융회사들은 우리가 조회를 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사 투자 자문업체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투자 자문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이름만 쳐보면 정식으로 금감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주식 리딩 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하실 때 그 회사 이름을 한번 쳐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고가 되어 있다면 그래도 제도권 내에 신고가 된 업체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심스러우면 이제 경찰이나 금감원에 전화하셔서 이렇게 한번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상장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예비심사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한국거래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실제 내가 비상장 주식을 샀는데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저희가 더블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